제6장 퍼트 기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트 기법은 영어로 Project Evaluation Review Techniqu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CPM 기법이 이제 1956년도 듀퐁사에서 제안을 한 CPM 기법입니다. 퍼트 기법은 CPM 기법을 제안한 다음에 1957년 미국 해군이 개발하는 잠수함 폴라리스 잠수함이라고 그러죠. 그 잠수함에서 이제 최초로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 3년 전인가 북한이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뉴스에 크게 떠든 적이 있죠. 근데 미국은 그걸 1957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거의 60년 전에 이미 잠수함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미국과 북한의 격차는 뭐 어마어마한 거고, 그럼 이제 한국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없느냐? 안 그렇죠. 우리나라 잠수함들 제일 큰 게 한 2,000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호크라든가 이런 거 순항 미사일들. 우리나라도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결코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큰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퍼트라는 개념을 알아가면서 이게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적용되었구나 생각하면은 좀 많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퍼트 기법은 그 영문 제목에서도 얘기하지만 프로젝트 이밸류에이션,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퍼트 기법이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PM 기법이라는 게 뭡니까? 액티비티를 전부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일정 계산을 다 하는 거죠. 전진 계산, 후진 계산. 크리티컬 액티비티, 전혀 여유 시간이 없는 액티비티를 찾아서 그걸 연결한 게 이제 크리티컬 패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주공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공정선을 크리티컬 패스를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 CPM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퍼트도 개념은 같아요. 퍼트도 액티비티를 전부 다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그 퍼트 기법은 에이덴 기법이랑도 굉장히 그 표현하는 게 비슷해요. 에이덴 기법처럼 그 화살표가 액티비티가 돼요. 그래서 언뜻 보면 에이덴 기법과 별 차이 없어 보여요. 퍼트 기법의 그 네트워크를 보면 아마 그 1956년도 듀퐁사에서 개발한 그 CPM 기법이 이제 에이덴 기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퍼트 기법이 나왔는데 아마 이 에이덴 기법을 많이 그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덴 기법과 좀 모양이 같아요. 근데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 CPM 기법은 작업에 중심을 둔 공정관리 기법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화살표에 중심을 둔 그런 공정관리 기법인데, 그러니까 CPM 기법에서는 그 화살표의 이제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그 노드, 동그라미, 이벤트, 액티비티가 시작과 끝, 또는 뭐 합치는 지점, 또는 뭐 분산되는 지점만 표시할 따름이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퍼트 기법에서는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작업이 시작과 끝나는 거. 특히 이제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중점을 둔다. 물론 이제 화살표에 공기는 들어갑니다만 그렇다고 퍼트 기법이 P된 기법과 같다. 이건 아니에요. A된 기법과 뭐 거의 한 99% 똑같은데 다만 중점을 어디 두느냐. 화살표에 그 공기에 두는 게 아니라 화살표가 끝나는 이벤트, 동그라미.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CPM 기법은 우리가 이제 공기를 추정할 때 단정적으로 이제 딱 날짜 하나를 지정을 합니다. 뭐 5일 걸린다, 10일 걸린다.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5일, 10일 이렇게 막 칼같이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5일이 가장 뭐 이상적이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CPM 기법에서 그 공기를 추정하는 날짜는 분산이 작다니까. 예를 들어 5일이다 그러면 거의 5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퍼트는 그렇지 않아요. 공기를 3점으로 견적합니다. 정상적인 날짜, 최선의 날짜, 최악의 날짜. 이렇게 3점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분산이 큰 분포를 갖는 공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CPM 기법과 퍼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공기를 추정할 때 CPM 기법은 딱 하나의 날짜로
추정하지만 퍼트 기법은 날짜를 3가지로 추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5일이 걸릴지 빠르면 3일 걸릴지 늦으면 10일 걸릴지 이게 헷갈린다 이거예요. 왜냐? 처음 해보는 거니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점으로 이제 추정을 해서 확률적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추정하는 게 이제 퍼트 기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퍼트 기법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연구 개발 사업에 공정 관리 도구로 사용할 때 매우 적합하다. 최근 들어서 건설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퍼트가 건설 사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공정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법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트는 확률을 기반으로 한 공정관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퍼트를 잘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확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2가지를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집중 경향치 확률 분포라는 개념과 중심 극한 정리라는 거예요. 집중 경향치 확률 분법은 Measurable Central Tendency라는 영어로 얘기합니다. 집중 경향치 확률 분포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분포의 평균값 아니면 분포를 대표하는 값을 뭘로 정의할 거냐, 그 데이터가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히스토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업 일수가 12일부터 29일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성 건수가 10일에는 1개, 13일 1개, 14일에는 3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중 경향치 확률 분포는 간단해요. 미디움, 그 다음에 평균값, 그 다음에 최빈값. 영어로 이제 median, mean, and mode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값은 뭐냐?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하시면 이게 50건이에요. 50건의 중간은 25개 되는 포인트거든요. 25개 되는 포인트는 여기 17일, 이 부분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중간값은 1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값은 곱하는 거죠. 12 곱하기 1 더하기 13 곱하기 1 더하기 뭐 이렇게 쭉 더해가지고 얼마로 나눕니까? 50으로 나누는 겁니다. 50으로, 요 개수로.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평균값은 18.54가 된다. 이게 18.54. 요게 이제 평균값, 민.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 분포의 평균값은 대개 요 정도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 모드는 뭐냐면 가장 빈도수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히스토그램의 빈도수가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8. 그죠? 이게 이제 이 분포를 대표하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16일이.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평균값을 많이 쓰죠. 그러나 이제 중간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고, 요 값들이 다 그 데이터가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거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를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는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요. 첫째는 이제 정상 분포. 정상 분포는 뭐냐면 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이렇게 대칭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분포. 모든 자연현상은 정규 분포에 가깝다 또는 정상 분포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분포라는 게 있어요. 베타 분포는 그 정상 분포의 그 평균값이 좌나 우로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표본이 많을 경우에는 정상 분포에 가까워지지만 표본이 작을 경우에는 꼭 평균값이 중간에 오질 않는다 이거예요. 좌나 우로 쏠린다. 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표본의 모집단이 작을 경우에는 베타 분포가 더 자연스럽다. 또 이것도 많이 써요. 퍼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베타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분포. 삼각분포는 그 연속선을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하고 그냥 직선으로 평균값과 A와 B 이 직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앵글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것도 많이 씁니다.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분포에는 항상 표준 편차 시그마가 있습니다. 시그마가 의미하는 건 뭐냐? 1 시그마는 34.1%입니다. 그러니까 2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는 68.2%죠. 이 얘기는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내에 68.2%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정규 분포에서는. 모든 분포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포가 이 표준 편차 내에는 전체 그 분포의
68.2%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시그마는 13.6%씩 인정하는데 합치면 얼마예요? 27.2%죠. 그죠? 이걸 이제 합치면 어떻게 돼요? 34.1에다가 13.6을 더하면 47.7%가 되나요? 47.7%를 곱하기 2를 해봐요. 95.4%가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시그마 내에는 95.4%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내에는 거기다 이제 4.2%를 더해야 되죠. 95.4에다가 4.2를 더하면 99.6%.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내에는 그 분포에 99.6%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그 평균값을 중심으로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들으니까 이 M, 평균값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고, 시그마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분포가 굉장히 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평균값이 갖는 의미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포를 볼 때 표준 편차를 보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값이 갖는 의미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Central Limit Theore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집단에서 취한 표본 평균값의 분포는 표본의 수가 커질수록 평균값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이게 뭐냐면 모집단이 커질수록 그 분포는 정규 분포, 정상 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논리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모집단이 작으면 베타 분포도 되고 삼각 분포도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모집단이 커지면 정상 분포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퍼트 네트워크의 완료 시점을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심 극한 정리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퍼트의 개념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CPM은 날짜를 딱 하나의 날짜로 고정해서 작업 공기를 추정하지만 퍼트는 작업 공기를 세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공기, most likely 해가지고 M. 그 다음에 가장 낙관적인 공기, optimistic, 그래서 A. 그 다음에 가장 비관적인 공기, pessimistic, 그래서 B 해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3점으로 추정을 해요. 대개 베타 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공기는 뭐 예를 들어 9일인데 가장 낙관적인 공기는 6일이다. 또 늦어지면 15일이다. 뭐 이렇게 6, 9, 15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9라는 날짜는 전체 분포에서 지금 좌측으로 좀 이렇게 쏠린 거죠. 기본적으로 퍼트 기법에서의 분포는 베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찰스 E. 클락이라는 사람이 베타 분포 공식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냥 3점으로 우리가 공기를 추정할 때 표준 공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6분의 A 플러스 4M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평균 공기를 추정해도 된다라고 찰스 클락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분포는 표준 편차가 있어야 돼요. 시그마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건 그냥 6분의 B-A 하면 된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표준 편차가 나오면 이 분산은 그냥 표준 편차를 자승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트 네트워크의 추정 중심 극한 정리라는 이제 설명을 했지만 표본이 많아지면 분포는 정상 분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퍼트 네트워크의 액티비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확률 값은 정상 분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상 분포가 돼야지 그 네트워크의 완료 시점의 확률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셉 제이 모더라는 사람이 적어도 퍼트 네트워크는 4개 이상의 액티비티들로 구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그 네트워크의 분포를 합친 걸 정상 분포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퍼트 네트워크는 4개 이상의 액티비티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기 이벤트 시간은 해당 노드로 합쳐지는 작업 공기 분포 중에 최대의 평균 작업 공기로 한다. 이건 우리가 이제 전진 계산할 때 후행 액티비티의 early start date 또는 조기 이벤트 시간은 그 이벤트로 모이는 액티비티들의
그 조기 이벤트에서 듀레이션을 더한 값 중에 제일 맥시멈을 잡는다라는데 그 날짜가 이제는 퍼트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 퍼트로 추정한 날짜 중에 가장 큰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전진 계산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공정선. CPM이랑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긴 시간을 갖는 공정선이다. 단, 퍼트에서는 크리티컬 액티비티가 두 개가 생겼다. 그럼 어떤 게 더 크리티컬이냐? 그 주공정선의 표준 편차가 작은 놈이 주공정선이 된다. 그 의미는 뭐냐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공기가 갖는 의미가 커지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너무 크면 그 공기가 갖는 의미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주공정선이 똑같은 게 두 개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그 중에 가장 표준 편차가 작은 것 또는 분산이 작은 공정선을 주공정선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퍼트 네트워크의 표현 형식을 봅시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퍼트는 기본적으로 ADM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노드가 있고 노드를 연결하는 화살표 이렇게 표시된 똑같이 이것도 더미가 있어요. 퍼트도.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CPM 네트워크에서는 요 화살표가 중요해요. A라는 액티비티, B라는 액티비티, C라는 액티비티가 중요하고 요 노드는 그냥 번호를 넣어서 화살표가 시작하고 끝나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나는 포인트 아니면 이렇게 분산하는 포인트를 표현하는 거에 불과하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벤트가. 그러나 퍼트는 화살표에 공기가 들어가지만 요 완료 시점이 중요하다. A가 완료됐다. B가 완료됐다. 뭐 C가 완료됐다. 뭐 EF가 완료됐다. 요렇게 표현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전진 계산, 후진 계산 똑같아요. 뭐랑? ADM 기법이랑 이렇게 합쳐질 때 T 값에다가 듀레이션을 더해가지고 멀티로 갈 경우에 그 중에 맥시멈을 잡아주면서 후행 액티비티 요 T2를 잡는다. 자, 뒤로 올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분산된 상태죠.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니까 TL에다가 T를 뺀 값 중에 미니멈 값을 선행 액티비티에 TL 값으로 갖는다라는 거. 이건 ADM 기법의 전진, 후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ADM 기법에서는 요게 ESD고 요게 LFD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EFD와 LSD를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 화살표를. 그러나 퍼트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퍼트는 이벤트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TTL로 끝나요. 화살표에 얼리 스타트, 얼리 피니시, 레이트 스타트, 레이트 피니시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TTL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퍼트에서도 프리플로트와 비슷한 프리 슬랙이라는 개념이 있고 토탈 플로트와 비슷한 토탈 슬랙, 그 다음 이벤트 슬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건데 CPM에서는 인터퍼링 플롯이랑 같아요. 간섭요일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프리 슬랙, 후행 작업의 조기 착수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대시간 범위. 왜 기대시간 범위라고 그러냐? 액티비티를 확률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프리플로트라는 건 뭐예요? 후행 작업에 얼리 스타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말로 T2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가질 수 있는 여유시간. CPM 기법의 자유여유와 동일하다. 이건 전진 계산하면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토탈 플롯. 퍼트 네트워크의 완료 시점을 지연시키지 않는 기대 범위. 그러니까 후행 액티비티에 조기 착수일에는 영향을 주지만 프로젝트의 끝나는 날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토탈 슬랙. 그래서 CPM 기법의 토탈 플롯 전체의 여유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 슬랙은 노드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장 늦은 이벤트 시간과 가장 빠른 이벤트 시간. 여기서 여기 뺀 거예요. 이걸 이벤트 슬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TL에서 T를 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벤트 슬랙이라고 그러는데 퍼트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벤트 슬랙이. 얘네들보다 얘가 더 중요합니다. 퍼트에서는 크리티컬 이벤트라는 개념이 있고 크리티컬 액티비티가 있고 크리티컬 패스가 있어요. 크리티컬 이벤트는 뭐냐? 이벤트 슬랙 값이 최소예요. 우리 CPM이라고 그러면 크리티컬 패스는 항상 TL과 T가 같아요. 그러나 퍼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퍼트는 타겟 슬랙이라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TE 값이 있다 이거예요. 요 값이랑 TS가 같다. 맨 끝이. 그럼 뭐 CPM은 그렇게 돼 있죠. 그죠? TL과 T가 같으니까. 그런데 퍼트에서는 TL, 요 TS가 꼭 이거랑 같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률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T가 얼리 이벤트 타임이 예를 들어 100일이 나왔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우리 이것도 계산해가지고 100이 나왔는데 이거 안 된다. 우리 90일에 끝내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타겟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벤트 슬랙이 마이너스 10짜리가 크리티컬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T가 100이 나왔는데 우린 뭐 한 105일 정도로 해도 돼. 그러면 플러스 5가 최소 이벤트 슬랙이 돼서 그게 연결된 게 크리티컬 액티비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ETS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CPM에서는 맨 마지막에 TE와 TS는 같아요. 그러나 퍼트에서는 ETS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이벤트 슬랙이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5도 될 수 있고 플러스 3도 될 수 있고 한단 말이죠. 맨 마지막에 이벤트 슬랙과 같은 액티비티들을 크리티컬 액티비티라 하고 그걸 연결한 걸 크리티컬 패스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TS가 TET와 같은 경우 프리 슬랙과 토탈 슬랙은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TS가 요거랑 같으면 ES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인 걸 연결한 게 크리티컬 액티비티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CPM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퍼트에서는 꼭 이렇게 똑같이 놓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이 TS를 똑같이 놓지도 않습니다. T랑 똑같이 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전진 계산, T를 쭉 계산하다가 맨 끝에 되면 서울에서 부산 왔구나. 부산을 그대로 TL로 놓고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이게. TL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퍼트다라는 얘기. 자, 또 이제 중요한 게 분산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공정선이 쫙 있어요. H, I, J, K 이벤트 해서 각각 화살표를 3점으로 공기를 견적을 했어요. HI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6일. 그 다음에 낙관적인 날짜는 4일. 비관적인 날짜는 9일. 얘는 정상적인 날짜는 7일. 낙관적인 날짜는 6일. 그 다음에 10일. 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6일. 그 다음에 낙관적인 날짜는 3일. 비관적인 날짜는 9일. 요거는 완전 6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상 분포고 얘는 어떻게 돼요? 7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측 이렇게 쏠린 그 분포가 되는 거죠. 4, 6, 9도 마찬가지로 약간 좌측으로 쏠린 분포, 베타 분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각각의 표준 공기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4분의 4 더하기 4 곱하기 6 더하기 9 해가지고 이제 T2가 계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계산이 어떻게 돼요? 6분의 9 빼기 4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분의 10 빼기 6, 이거는 6분의 9 빼기 3 해서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가 계산돼요. 자, 표준 편차의 자승이 분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H에서 K까지의 표준 공기는 그냥 더하면 돼요. 6.14 더하기 7.83 더하기 6 하면 19.5가 돼요. 자, 그럼 H에서 K까지의 표준 편차는 뭐냐? 0.483 더하기 0.67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분산을 더해요. 0.69 더하기 0.45 더하기 1 한 게 2.14 분산이 나와요. 2.14를 루트를 씌운 게 1.46이 된다 이게. 멀티한 그 공정선의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더해서 2.14를 루트를 씌운 게 1.46이다 라는 거예요. 분포가 많을 경우에 분포가 많은 걸 합쳤을 때 그거에 이제 평균값을 합치면 되는 거지만 그거의 표준 편차는 분산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다라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계획 준공일 준수에 대한 확률 계산. 이게 퍼트의 핵심입니다. P는 맨 마지막 액티비티의 조기 이벤트 시간이에요. CPM이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T는 TL과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43.4일로 계산이 됐다. 그러니까 쭉 그 크리티컬 패스의 평균 공기들을 합치니까 43.4일이 된 거예요. 근데 TS를 프로젝트 매니저가 40일로 끝낼 확률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거야? 요 40일일 때는 과연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려고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함수로 변환시켜야 돼. 그 공식이 Z 값이. 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건 뭐냐면 평균값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확률 분포로 이렇게 변경시킨 겁니다. Z 값으로 변환시키는데 T2가 43.41이고 TS는 41. 이거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강제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3.35예요. 3.35로 나누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28이 나와요. 마이너스 1.28을 찾아가는 거예요. 10.03%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요 40일의 요 걸릴 확률은
요 10.03%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 항상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요 TS 값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포트 네트워크 일정 계산. 지금 보면 이제 1, 2, 3, 4 뭐 해가지고 이벤트 번호를 넣고 A, B, C 뭐 이렇게 이벤트에다가 이름을 넣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 B가 완료될 시점, C가 완료될 시점 따진다 이거죠. 자, 그럼 1, 2에서의 그 공기는 이렇게 가로 열고 A, M, B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T, 시그마는 이건 표준 편차죠. 이렇게 3점으로 견적을 했어요. 그런 건 이제 3점이 아니고 이제 날짜가 딱 하나 있는 것들 70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3점으로 나오면은 이 T 값이 계산이 되죠. 어떻게? 6분의 5 더하기 4 곱하기 10 더하기 14.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는 6분의 14 빼기 5 이렇게 계산해서 요 T 값이 계산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분산 값은 시그마에다가 자승시키면 되는 거죠. 1.5 자승. 분산은 왜 필요해요? 요 크리티컬 패스가 나왔을 때 그 크리티컬 패스의 표준 편차는 분산을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5는 어떻게 돼요? 6분의 3 더하기 4 곱하기 7 더하기 9. 그 다음에 표준차는 6분의 9 빼기 3.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이 다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진 계산, 후진 계산은 A된 기법이랑 같아요. 제로에서 평균값 9.83 더했죠. 그죠? 9.83 더하기 6.67, 16.5 됩니다. 이 합친 거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7이니까 7 더하기 12는 얼마가 되는 거죠? 19가 되지만 그래서 9 더하기 14.5에서 23.5 이렇게 맥시멈을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여기서 오는 거 민영에서 T의 값 계산하는 거 다 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지금 TL이 계산되면 지금 TS를 뭐 따로 이렇게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TL과 T가 같은 거 이벤트 슬랙이 제로 노드가 이게 크리티컬이 되는 거죠. 그죠? 요게 1, 3, 7, 8 요게 이제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겁니다. 자, 크리티컬 패스가 되면 이거의 지금 평균 공기는 어떻게 돼요? 9 더하기 14.5 더하기 6.83 30.33이 되는 거죠. 크리티컬 패스의 표준 편차. 자, 13의 시그마 1.33을 자승시키고 분산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37의 분산 시그마 1.7을 자승시키고 그 다음에 78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편차를 자승시키고 0.83을 자승시키고 분산들을 다 더한 다음에 3개를 더한 다음에 그걸 루트를 한 게 1378의 패스의 표준 편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ADM이랑 똑같은데 ADM이랑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여기 표준 공기랑 표준 편차, 그죠? 요거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크리티컬 패스가 나왔을 때 크리티컬 패스의 평균 공기는 계산이 되지만 크리티컬 패스의 표준 편차 비해서는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분산을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버튼 네트워크를 이렇게 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IJ, 그 다음에 작업 공기, 요거는 이제 표준 편차, 요거는 이제 분산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벤트 시간, 슬랙 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